단체 채팅방에서의 익명의 범죄했고 2020년 겨울 한 고등학교 단체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어. 곧 한 명이 사라질 거야. 문제는 이 메시지를 보낸 계정의 주인이 6개월 전 이미 퇴학한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학생은 퇴학 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자 없음. 전화 기록도 없음. 하지만 누군가는 그의 계정으로 학교 안에서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학생의 가방이 칼로 찢겨진 채 발견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8반.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10시 32분 28명의 학생과 담임교사가 속한 단체 채팅방에 한 통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어. 곧 한 명이 사라질 거야.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장난이거나 해킹된 계정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익명 기능이 없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표시되는 시스템이었죠. 메시지를 확인한 몇몇 학생들이 곧바로 단톡방에서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장난이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학생 한 명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했고 담임은 즉시 온라인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28명 모두가 부인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이 아니라고 답했죠. 담임교사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학교 측에 보고했고 학교는 일단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해킹이겠지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고 누군가는 진짜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교 시간 복도 사물함 앞에서 한 학생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학생의 가방이 칼로 깊게 찢겨진 채 사물함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가방 안의 교과서와 노트도 모두 난도질당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분노를 표출한 것처럼 보였죠. 피해자는 김태연 18세. 평소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가 뒤에서 계속 날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도 급식실에 있을 때도요. 근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위협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협박 및 재물손괴로 분류되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 발신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메신저 서버 로그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계정의 주인은 정민석. 6개월 전 이 학교를 퇴학당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민석은 이미 학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단톡방 구성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의 계정에서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었을까요? 형사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는 학교 와이파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신되었던 겁니다. IP 주소를 분석해 보니 발신 위치는 학교 3층 컴퓨터실 근처였습니다. 즉, 누군가 실제로 학교 안에 있으면서 정민석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경찰은 정민석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학 후 그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그 어디에도 정민석의 전학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거주자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3개월 전 이사를 갔고 정민석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민석이는 퇴학당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고요. 솔직히 저희도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민석은 말 그대로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그의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학교 안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죠. 김태현의 가방이 훼손된 시각은 전날 밤 11시 47분에서 52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였고 건물 내부는 텅 비어 있었죠. 경찰은 당연히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시각의 CCTV 영상이 정확히 4분 동안 멈춰 있었던 겁니다. 화면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었고 그 시간 동안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카메라 고장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기술팀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전파 간섭 장치, 일명 제머가 사용된 흔적입니다. 제머는 특정 주파수를 교란시켜 무선 통신이나 녹화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기기입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전자공학 지식이 있거나 그런 장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담임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학교에 전자공학 관련 동아리가 있습니까? 담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술과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같은 걸 다루죠. 그리고요? 정민석이 그 동아리 부장이었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담임교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 똑똑한 애였어요. 코딩도 잘하고 전자기기 조립도 척척 해냈죠. 근데 성격이 좀 특이했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있었죠. 그리고 이상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사람은 모두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요. 처음엔 철학적인 생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집착처럼 변해갔어요. 자기를 아무도 안 본다고, 투명인간 같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퇴학 사유가 뭐였죠? 다른 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교실 구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촉발됐어요. 그 학생이 바로 김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CCTV를 전부 확보해 역추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분석 끝에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매일 밤 자정 무렵 학교 옥상 난간에 사람의 실루엣이 포착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관찰하듯이. 형사들은 즉시 학교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 오래전 폐업한 창고 건물에서 생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담요, 컵라면 봉지, 그리고 노트북 한 대. 벽에는 학교 건물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고 그중 몇 장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태현이 자주 다니는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사들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정민석. 6개월간 행방불명이었던 그 학생이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 노트에는 김태현의 이름과 일상 패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3일 오전 8시 12분 등교. 혼자. 12월 4일 오전 8시 10분 등교. 혼자. 12월 5일 점심시간 도서관. 창가 자리. 형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정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아요. 학교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누군가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가방을 찢은 거야. 저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기억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고 싶었어요. 공포든 불안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잊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정민석은 협박, 통신망 불법 침입,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미성년자이며 실제 폭력 행사나 살인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2년과 정신과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태현은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져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고 졸업 전까지 무사히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3학년 8반 단체 채팅방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어. 곧 한 명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보는 눈은 항상 한쪽 더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어떻게 왜곡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정민석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끔찍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강박이 되고 집착이 되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정민석은 기억되고 싶었지만 결국 그가 남긴 건 공포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은 이제 매일 밤 창문을 확인합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어두운 곳에 누군가 서 있지는 않은지. 그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켜보이고 있나요? 이상으로 2020년 겨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스토킹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